자, 우리 수요일날 뭐 하다 끝났냐? 거의 뭐 증명만 주구장창 해보다가 거의 끝나버렸지. 얘를 한번 보자. 자,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n의 개수를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데 요거는 일단 풀이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증명을 하는 게 아니지만 n을 모르기 때문에 얘는 n-r의 팩토리얼 분의 n팩 뭐 이렇게 바꾸셔도 답은 나온다. 알았지? 근데 이게 의미가 없어. 증명이 아니면. 그래서 얘는 그냥 np의 3을 계산합시다. 그냥 뭐 하면 돼?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가면서 3개를 곱하자. 시키는 그대로 계산용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4 곱하기. NCA는 얼마야? 일단 분자에다가 NP의 2, 즉 n 곱하기 n-1을 쓰라 그랬고 분모에는 2의 팩토리얼. 그래서 2 곱하기 1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거보다 크거나 같네. 누가? n 곱하기 6c의 3. 6c의 3은 바로 계산해도 되겠죠? 얼마예요? 20이에요. 20.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양변에 약분할 수 있는 녀석들은 약분해버리자. 누구누구 약분되니? 일단 n. 양변에 똑같이 곱했으니까 싹 다 약분시켜버린 다음. 그 다음에 분수꼴에서 누구? 2와 4 약분해놓자. 그러고 나면 이제 뭐 하면 돼? 원래 내가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n-1과 n-1을 곱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해보자. 얼마였냐? 뭐 한 12점 나온다 치자. 그러면 내가 방정식을 풀지 말라 그랬지. 그냥 3, 4, 12 해서 얘가 4다 하는 게 더 빠르다 그랬지. 근데 지금은 그게 적용돼요? 안 돼요? 안 되죠. n에 대한 식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는 전개형으로 해서 방정식을 풀러갈게. 그럼 얘는 2n-2가 되고 얘는 20. 정리합시다. n제곱에 마이너스 n 플러스 1랑 마이너스 1이 사라지고 20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20. 아, 그러면 뭐야? 4와 5에 마이너스는 5쪽에 붙여주면 되겠네. n의 범위 뭐가 됩니다? 일단 저 녀석만 가지고 보면은 2차 부등식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 답은 아니라 그치? 누구만 고르라 그랬어? 자연수만 고르라고 했으니까 n은 얼마겠네? 1, 2, 3, 4, 5 해서 5개를 뿅 하면은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당연히 안 나오지. 안 나올걸? 답 나왔어? 2번이야? 1번일걸? 그렇지. 안 나오지. 왜 안 나올까? 뭐가 잘못된 걸까? 내가 놓친 게 뭘까? 그렇지. 우리가 지금 순열이라던가 조합의 경우에는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거거든. 그러면 당연히 뭐 해야 돼? 더 많은 거에서 더 적은 양만큼 뽑아야지. 3개밖에 없는데 5개를 어떻게 뽑아? 5개밖에 없는데 10개를 뽑을 수 없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반드시 들어가는 약속. n이 더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뭘 놓쳤었냐면 nC의 2나 nC의 3에서 n은 3보다 크거나 같다, n은 2보다 크거나 같다. 결론은 3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지. 그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n은 얼마다? 3, 4, 5, 3개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요거 하나만 좀 조심하면 되겠다, 그치? 이것 때문에 틀렸겠는데? 2번으로 틀린 사람들은 다 잘했는데? 오케이, 이거는 기본적인 약속이라서 내가 설명 안 했었지만 잘 지켜주세요. 그 다음에 29번으로 가보자. 29번. 집합 x가 1, 2, 3, 4, 5, 6, 7까지를 원소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부분집합 A, B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A와 B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를 골라가 보자. 뭐 해보도록 하자? 합집합을 했더니 X가 나온다. 그 말은 뭐야? 저 1, 2, 3, 4, 5, 6, 7을 A가 가져가는 원소 1, 2, 3, 4, 5, 6, 7을 A가 가져가든 B가 가져가든 아무튼 누군가는 가져가야 되는데 빠뜨리는 원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4를 A가 가져갔다, 가져가지 않았다. 그러면 반드시 B는 가져가야만 합니다. 라는 얘기고, 둘 다 가져가는 거는 상관이 없어. 맞죠? 교집합이 없다. 뭐 이런 얘기 없으니까. 그러면 일단 뭐 하자? 집합 A와 B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를 골라보세요. 라고 하는데, A의 원소에는 반드시 몇 개가 들어갔는데?
일단 5개 들어간대. 그럼 나는 먼저 A의 원소부터 골라줘 보자. 아무 고민 없이. 몇 개 중에 몇 개? 7개 중에 5개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1, 2, 3, 4, 5를 가져갔다 칠게. 단순하게. 얘네들은 A가 가져갔다고 치자. 그런데 합집합을 해서 집합 X가 만들어지려면 A가 가져가지 않은 6, 7을 누가 반드시 가져가야만 해. B가 반드시 가져가야 되지. 그래서 나머지 2개의 원소는 자동으로 B한테 들어가야만 하고, 근데 B의 원소는 4개니까 2개를 더 골라야 되지. 그 2개는 어디서 골라주면 돼? A가 가져간 원소 중에서 2개를 더 가져가자 라고 하면 되겠네. 됐음? 자, 앞에 ECA의 정체는 뭐라고요? 남아있는 A가 빠뜨린 원소 2개. 그리고 여기 OCA는 뭐라고? A가 가져간 것 중에 B의 원소 4개 채우기 위한 2개를 선택을 하는 거. 알았죠? 그래서 저기로 치면 1, 2, 3, 4, 5 중에선 누구 가져갈까? 이 얘기지. 계산해보자. 7C의 5는 뭐랑 똑같다 그랬어? 7C의 2. 2C의 2는 얼마예요? 그냥 1. 5C의 2는 외우면 좋다 그랬죠? 10. 계산해보면 이거 얼마예요? 210 나올 거야. 그래서 21 나올 거야. 그래서 답은 210입니다. 답은 4번. 어때요? 할 수 있겠죠? 예. 30번 바로 가보자. 29번 질문 누구였지? 재현이었나? 형진이었나? 재현이었나? 형진이? 오케이. 지워도 돼? 갑시다. 30번 갑시다. 원소 1, 2, 3, 4, 5가 있어. 집합 X가 아니네. 집합 1, 2, 3, 4, 5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 있습니다. 그 녀석의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2개인 부분집합을 선택을 했는데, 선택한 두 집합이 서로 같지 않은 경우의 수를 찾아보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 얘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봐. 어떻게 할 수 있어? 일단 부분집합을 2개 선택한다라고 할 때 한 집합을 먼저 골라주는 거야. 5C의 2. 그러고 나서 다른 집합을 골라줄 때 어떻게 하면 돼? 응? 5C의 2인데 3C의 2. 나머지 두 원소? 그렇지. 그렇게 해도 되고. 또는 하나만 겹치면은 상관없지. 자, 다시. 그래서 한 부분집합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몇 개의 원소? 2개의 원소. 그래서 5개 중에 2개를 고르자. 근데 다른 한 부분집합 고민을 해야 되지. 그치? 그때 다른 한 부분집합을 선택을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어, 얘들아? 재현이 말대로 일단 얘가 가져가지 않은 남은 원소 3개 중에서 2개를 가져가도 상관이 없어. 하지만 그것만 있는 건 아니라고. 뭐 할 수 있어? 얘가 가져간 원소 2개를 다 가져가지만 하면 되잖아. 같지 않은 거라 그랬지 서로 소인 두 집합이 나오자라는 거는 아니거든. 그래서 얘가 가져간 원소 2개랑 2개 중에 하나랑 남은 원소 3개 중 하나랑 그렇게 고민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일단 답을 내봐. 아마 틀릴 거야. 10 곱하기 3 더하기 6 얼마예요? 90입니다. 근데 답은 아마 45일 거야. 오케이? 왜 그런지 조금 이따 얘기해 줄게. 근데 꼭 굳이 이렇게 풀어야만 할까? 그거는 아닐걸. 일단 나는 뭐 해볼래? 이게 나는 모범 답안이라 생각하는데 원소가 2개인 부분집합들이 총 몇 개가 있어, 얘들아? 원소가 2개인 부분집합 몇 개 있어? 30개가 넘게 있다고? 10개밖에 없지 않아? 5개의 원소 중에 2개를 골라주세요. 이게 부분집합을 만드는 방법의 개수. 즉 부분집합의 개수잖아. 맞지? 근데 그 10개의 원소 중에 10개의 부분집합 중에 2개만 골라도 되지 않아? 그치? 그럼 얼마? 10개의 부분집합 중 서로 다른 2개의 부분집합 선택하기. 그러면 끝나잖아. 얼마예요? 45 나오지. 그래서 이게 그냥 답이야. 5번. 내가 생각하는 모범 답안은 이거예요. 아마 해설지는 이렇게 안 할 텐데
이렇게 하시면 끝납니다. 겁나 쉽죠? 자, 그럼 하나 더. 얘 왜 틀렸을까? 왜? 일단 좀 많아. 2배다, 그렇지? 절반으로 나누면 답일 거야. 왜 나누기 2를 해야 될까? 그것만 고민해보고 숙제풀이 마치자. 왜 2분의 1을 해야 답일까? 이 2분의 1의 정체는 뭘까? 한번 고민해봐. 2분의 1 곱해야 답이 나온 거 맞거든? 왜 2분의 1 곱해야 될까? 정확하게는 2팩분의 1이에요. 왜 2분의 1을, 2팩분의 1을 곱해야 될까? 재현아. 오늘 배우는 내용에서 이거랑 관련된 게 나온다. 잘 봐. 여기서 원소 어떤 거 가져갈 수 있어? 뭐 예를 들어서 1과 2라는 원소 가져갈 수 있지. 여기에서 3, 4를 가져갈 수 있지. 그런 것들 들어가 있겠지. 이 90개 안에. 근데 처음에 OC에 의해서 뭘 가져가도 돼? 여기서 3, 4를 가져가도 되지. 그럼 남은 원소 고를 때 1, 2를 가져가도 되지. 결국은 부분집합 뭐만 선택한 거야? 1, 2짜리 부분집합 하나랑 3, 4짜리 부분집합 하나랑. 얘도 3, 4짜리 부분집합 하나랑 1, 2짜리 부분집합 하나 가져간 거 아니야? 부분집합을 고르는 모든 방법들이 2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 지금 처음 부분집합, 두 번째 부분집합을 고를 때 순서 상관 있게 고른 거야. 그래서 그 순서를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2분의 1 나눠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1, 2를 고르고 3, 4를 고르는 거랑 3, 4를 고르고 1, 2를 고르는 거 2배로 나오거든.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1, 2를 고르고 여기서 2, 3을 고른 거랑 여기서 2, 3을 고르고 여기서 1, 2를 고른 게 지금 중복돼 있어. 전부 다 2배씩. 그래서 2로 나눠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별로 좋은 풀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필수하기 너무 좋아. 그래서 밑에 풀이로 잘 봐두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네요. 알았죠? 자, 내가 우리 경우의 수 제일 첫날 얘기했었을 거야. 경우의 수가 뭐야 얘들아? 라고 하면서 경우의 수가 뭐야? 라고 하면서 내가 동전 2개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개야? 막 이런 거 물어봤잖아. 그거 하면서 내가 경우의 수가 뭐라 그랬지? 구별되는 가지수. 내가 가지수를 셌어. 방법의 수, 경우의 수를 셌을 때 그 방법들이 전부 다 구분이 되는 90까지를 계산을 한 건지, 혹시 중복되는 없는지, 빠뜨리는 거는 없는지 잘 생각을 해보면서 계산하세요라고 했었을 거야. 그거 하나 어쨌든 중복됐습니다. 알았죠? 처음에 부분집합 고를 때랑 두 번째 부분집합을 고를 때 그 부분집합들이 자리 바꾸는 2팩까지 배만큼 나와 있는 답이 90인 거예요. 그래서 2팩으로 나눠줘야 돼. 알았지? 뭐 조금 어려워졌는데 어쨌든 풀이는 여기까지 다 끝났네. 30번 질문 누구였어? 30번 혹시 맞췄던 사람? 없어? 그래요. 자, 요거 어쨌든 잘 정리해 두시고요. 이제 38번까지였지, 숙제가. 유형 몇 번이야? 5번부터 한번 쭉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진도. 잠깐만, 카메라가 살짝 돌아갔네. 누가 건드렸지? 가자. 자, 이번에는 뭐 해볼게요? 1부터 9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도수를 택할 때 내가 이제 나중에 너네가 뭐 문과를 간다거나 이과 중에서도 학교 커리큘럼에 의하여 확통을 배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이걸 먼저 얘기해 주는데 일단 보자. 1부터 9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도수를 택한다. 여기까지 한번 보면은 답 얼마야? 그냥 9C의 2입니다. 4, 9, 36이 되겠죠? 요걸 이제 계속 읽어주는 이유는 확통 때문이야. 어쨌든 근데 그게 아니야.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때 두 수의 합이 뭐가 되도록 해보자. 짝수가 되도록 해보자. 찬수야, 수 두 개의 수를 더해서 짝수가 되는 방법은 두 수가 뭐여야 해? 둘 다 홀수거나 둘 다 짝수거나. 홀짝 하나씩 고르면 더하면 홀수가 돼버리고 짝짝 더하거나 홀홀 더하면 짝수가 된다. 그렇지? 그래서 얘는 결국 홀수 두 개를 택하거나 아니면 짝수 두 개를 택하거나 딱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1, 2, 3, 4, 5, 6, 7, 8, 9 9개 중에서 냅다 2개를 고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홀수 2개를 고르는 방법은 뭐야? 1, 3, 5, 7, 9 홀수 2개 중에 5개 중에서 2개를 고르거나 아니면 또는이니까 더하기로 얼마? 짝수 몇 개 있어? 2, 4, 6, 8 4개가 있다 그치? 그 중에서 2개 고르는 방법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슉슉 계산해보면 얼마예요? 얼마야? 16 되겠네. 답은 몇 번? 3번. 뭐 이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짝수, 홀수에 대한 얘기는 크게 보면 한 2가지 정도 돼요. 하나는 각 자릿수에 내가 집어넣어서 뭐 2의 배수라던가 3의 배수라던가 4의 배수라던가 만드는 방법. 그거는 순열에서 주로 나왔었지. 두 번째는 뭐야? 더하거나 곱해서 짝수나 홀수 되게 만드는 거. 해서 총 2가지일 겁니다. 알았죠? 자, 조금 더 어려워져 보자. 너무 쉬운 것 같아. 자, 그래서 이번에는 몇 번? 1142번. 당신들이 풀어볼래요? 1142번이요. 1부터 2n까지 그냥 모든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개수는 몇 개? 2n개. 2n개의 자연수 중에서 홀수는 몇 개? n개. 짝수는 몇 개? n개. 어쨌든 그 중에서 서로 다른 도수를 이민을 택하는데 두 수의 곱이 짝수가 돼보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곱해서 짝수가 되려면 적어도 하나가 짝수. 그래서 적어도 하나가 짝수라고 읽은 사람은 어떻게 해버려도 돼? 여사건으로 들어가도 되지. 어떻게? 전체의 경우의 수에서 모두 홀수만 선택하는 방법을 빼버리는 게 일단 가장 쉬운 방법일 겁니다. 그럼 전체의 개수는 몇 개인데요? 2n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한다라고 했으니까 2개 선택하기. 근데 홀수들만 2개 선택한다라고 하면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1부터 2n까지의 자연수 중에서는 짝수도 n개, 홀수도 n개. 그래서 우리는 홀수 중에서만 고르자라는 의미로 몇 C에 몇? nC에 2가 되겠네요. 그거를 계산하면 돼. 뭐 이렇게 끝내는 게 가장 심플하겠다, 그치? 굳이 홀짝, 짝짝 나눌 필요 없이. 맞죠? 물론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2n, 2n 마이너스 나누기 2팩. 그냥 2만 쓸게요. nC의 2, n, n 마이너스 나누기 2팩. 역시 2만 쓸게요. 그게 얼만데요? 92. 그래서 양변을 몇 배? 2배 해가지고 n에 대한 뭐 2차 방정식을 푼다던가 하면 되겠다, 그치? 양변 2배 합시다. 그러면 2n에 2n-1에 2배 했으니까 얘는 n에 n-1. 2배 했으니까 얘 얼마야? 184? 짠! 그럼 이제 뭐 하자? n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푸는 게 차라리 빠르겠다, 그치? n제곱, 4n제곱, 3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n,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84가 빵이네요. 야, 씨, 이거 인수면 어떻게 하냐? 되나? 되니까 질문을 했겠지? 13. 이게 뭐야? 184 뭐 곱하기 뭐야? 안 나온다고? 네. 팔 되네. 8, 2, 16, 8, 3, 24 곱하면 마이너스 24 플러스 23 만들면 되겠네. 마이너스 여기. 끝났죠? 그래서 n은 8. 끝. 답은 몇 번? 5번. 됐나요? 방정식을 푸는 게 조금 짜증나긴 했지만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고비짝수, 합의짝수 이런 얘기들 가끔 나올 건데요. 자, 여기서 지금 잠깐만 내가 원하는 문제가 하나 있는지 뒤에 좀 갔다 와 볼게. 그 문제가 있어야 될 텐데 이건 겁나 많네. 여기 있나? 잠깐만 있어봐. 안 보여. 아, 이 문제도 있구나. 아, 없네. 여기 있나? 없네. 자, 문제 만들어 보자. 막 만드는 거라서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 1부터 몇 가지 해야 될까? 좀 많이 해보자. 한 15까지 해보자. 1부터 15까지의 까지의 자연수가 있다. 서로 다른 3개를 뽑을 겁니다. 각각을 A, B, C라고 부를게요. 그때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A, B, C 가 홀수 할까 짝수 할까? 너네가 골라봐. 홀수 할까 짝수 할까? 무시하냐? 여보세요. 뭐 할까? 짝수 해볼까 짝수? 짝수가 되는 경우의 수는 또는 순서상 ABC의 수는 뭐 똑같은 질문이죠. 풀어봐요. 값이 좀 클 겁니다. 원래는 저기 1부터 15가 아니라 1부터 한 9인가 뭐 몇 개 안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어쨌든 풀어보세요. 참고로 학교 시험에 자주 나왔던 문제입니다. 모의고사 기출문제라서. 얘들아, 수학을 푸는 동안에 선생한테 너무 의지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알았죠? 수학, 특히 경우의 수가 유독 좀 심한 과목이긴 한데 끝까지 너희들이 고민을 해봐야 돼. 물론 다른 단원들은 뭐 예를 들어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식은 이걸 까먹었으면 아예 못 푸는 게 되는 거지. 그치? 공식을 까먹으면 그냥 못 푸는 게 되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수학 상에서 뭐 예를 들어서 너네 원방 뭐 직방 했으니까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의 생김새 자체를 모르면 그냥 답을 못 구하는 건 맞아요. 원 밖에 있는 어느 한 점으로부터 원 위에 있는 어느 한 점까지의 거리의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 풀이 방법을 모르면 못 푸는 거 맞습니다. 근데 경우의 수는 그렇지 않아. 경우의 수는 너네가 중학교 때 배운 걸 가지고라도 어떻게든 끝까지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왜? 공식 딱 2개밖에 없잖아. P 아니면 C. 그렇지 않아? 무조건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고민을 해봐야 돼. 일단 내가 오늘 뭐라 그랬어? 합 또는 곱 한테 짝수가 된다, 홀수가 된다 이런 얘기 할 겁니다. 이 4개의 합이 짝수가 되고 싶어. 물론 그 4개 중에는 하나는 A, B, C지. A, B, C, D의 합이 짝수가 된다. 이게 아니라 A, B, C 그리고 A 곱하기 B 곱하기 C를 더해서 짝수가 되라고 해. 그럼 얘는 좀 독특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4개의 합이 짝수가 되려면 뭐야? 홀수 4개. 홀. 또는 홀수가 2개. 그치? 홀수가 2개. 그 다음에는 전부 다 짝수. 그렇게 총 몇 가지 방법이 있어? 크게 보면 3가지가 있겠지. 그치, 재현아? 자, 그러면 한번 고민을 해보자. 이제부터 짝수를 섞기 시작할 거야. 곱해서 만든 A 곱하기 B 곱하기 C는 무조건 뭐겠어? A, B, C 중 하나만이라도 짝수면 A 곱하기 B 곱하기 C는 반드시 뭐겠어? 얘는 무조건 짝수겠지. 그럼 얘는 이제 짝수로 고정을 해두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내가 말한 대로 앞에서 홀수가 몇 개? 2개만 나오고 하나가 짝수인 경우. 바뀔 수는 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뭐야? 전부 다 짝짝짝이 되는 경우. 그렇게 3가지로 너네가 분류를 한 다음에 각각 찾아주면 되지 않을까? 끝났어요. 가자. 서로 다른 3개를 고른다고 했으니까 일단 홀수 중에서 몇 개를 골라주면 돼. 3개를 고르면 되지. A 곱하기 B 곱하기 C는 자동으로 홀수니까 너무 컸나? 홀수가 몇 개야? 1부터 15까지 중에 홀수 몇 개야? 8개 있지. 1부터 15까지 8개의 홀수. 8개 중에서 3개를 고르면 됩니다. 물론 A, B, C한테 분류를 해야 되니까 P로 가야겠네. 그 다음에 여기는요. 먼저 짝수 몇 개? 7개 중에서 짝수 7개 중에서 하나를 먼저 고르자. 그러고 나서 남은 두 녀석은
홀수를 줘야 되니까 홀수 8개 중에서 두 녀석을 나눠주자. 그 다음에 여기는요. 짝짝짝짝. 짝수 7개 중에서 3개 전부 다 나눠주자. 왜 C야 또? 7P의 3. 그 3개 다 더하면 답입니다. 이거 학교 시험에 진짜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8P의 3 겁나 숫자 크다 그치? 8P의 3은 8, 7, 6이고 7C의 1은 7이고 8P의 2는 8, 7이고 그 다음에 얘는 7P의 3이니까 7, 6, 5겠지. 요거 이제 다 곱합니다를 답으로 써주시면 돼요. 일단 계산은 생략할게. 내가 막 만든 거라서. 아까 말했듯이 1부터 15가 아니라 원래는 1부터 10, 뭐 1부터 9 이런 식으로 좀 작았을 거예요. 원래는 그 문제였는데 일부러 막 키워봤어. 어쨌든 계산은 생략. 방법은 알 수 있겠니? 오케이? 이거는 순열과 좀 더 관련된 거기는 한데 어쨌든 학교 시험 단골 손님이니까 방금 뭐 합의 짝수, 합의 홀수 해봐서 그냥 한번 풀어보자 했던 거예요. 알았죠? 됐죠? 재훈이 오늘 왜 이렇게 졸려해? 뭐라고? 뭐라고? 모르겠다고. 뭐 너무 졸리면 일어나서 듣거나 미스트 뿌려줄까? 네? 진짜 뿌려달라고? 가혹행위 같잖아. 아니야. 자, 1146번 갑시다. A 지역에는 3곳의, D 지역에는 4곳의, C 지역에는 5개, D 지역에는 6개의 관광지가 있대. A라는 지역에는 3군데, B라는 지역에는 4군데, C라는 지역에는 5군데, D라는 지역에는 6곳의 관광지가 있대. 이 중에서 3곳의 관광지를 택해서 관광하고 싶어요. 근데 선택한 3곳이 모두 같은 지역에 있는 경우의 수는 야, 그냥 끝났네. 그냥 A 지역에서 몇 개? 3개를 골라볼래? B 지역에서 골라보자. C 지역에서도 골라보자. D 지역에서도 골라보자. 그거를 다 또는으로 더해주면 되니까 답은 끝났어요. 겁나 쉽죠? 3C의 3은 그냥 1이고요. 4C의 3은 4C의 1과 똑같으니까 4입니다. 5C의 3은 5C의 2랑 같은데 5C의 2는 10인 거 외우라고 했고요. 6C의 3은 뭐 외운 사람들도 있겠지만 계산 잠깐 해보면 20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35이에요. 답 몇 번이에요? 1번. 너무 쉽거든. 이런 문제만 학교 시험에 나오면 땡큐야, 안 땡큐야? 안 땡큐지. 물론 시험에 나오면은 뭐 땡큐 하면서 바로 답 내고 넘어가겠지만 이런 것만 나오면 애들 점수 관리 못해. 그치? 그래서 분명히 어려운 문제들 많이 섞습니다. 그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조합이고 요 유형이야. 한번 너네가 풀어봐. 어렵습니다. 미리 얘기했어요. 1149번. 지금 너희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근데 아까 내가 여기서 얘기한 대로 잘 고민해봐 얘들아. 알았지? 여기서 이제 너네가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는 바로 나다. 나라는 조건과 다라는 조건 때문에 아마 고민이 될 겁니다. 나의 조건은 말 그대로 뭐야? A 또는 B를 한 세트에 만약에 A라는 과자와 B라는 과자를 담고 싶으면 어떻게 하래? 같은 세트에 한 세트를 만들 때 A, B를 넣고 싶으면 같이 넣으래. 그 말은 반드시 넣으세요는 아니잖아. 넣으려면 A, B를 같이 넣고 넣기 싫으면 A, B, C를 넣지 마. 이거거든. 그리고 다는 방금 나에서 A, B를 담을 수도 있고 안 담을 수도 있다 했는데 A, B, C를 같은 세트에 담지는 않는다라는 말은 뭐야? A, B를 담을 때는 C는 담지 마세요. A, B를 안 담을 때는 C는 담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 얘기잖아. 그럼 너희들은 한 세트를 만들 때 딱 2가지로 나누면 되지 않을까? 어떻게 2가지? A와 B를 포함을 하냐? 안 하냐? 딱 2가지로 나누면 되겠네. 그러고 나면 이제 뭐야? 첫 번째, A, B라는 과자를 반드시 나는 포함할 거야 라고 했다면 한 세트에 4개의 과자를 넣어야 되는데 남은 과자 몇 개야? 6개 중에서 2개만 더 담아주면 되지. 근데 C는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거든. 그럼 C를 제외한 나머지 몇 개 중에서 5개 중에서 2개를 고르기만 하면 되지 않을까? 담는 순서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C로 가면 돼요. 몇 개? 10개. 근데 만약에 나는 A, B를 포함 절대로 안 하고 싶어. 그러면 어때?
A, B는 안 하니까 남은 과자 몇 개? 6개 중에서 몇 개를 골라주면 돼. 4개를 골라주기만 하면 되겠네. 끝났어요. 6시의 4는 6시의 2랑 똑같고요. 6시의 2는 15이에요. 따라서 둘이 더해서 답은 얼마? 25. 여기서 이제 내가 자주 치는 드립. 내 나이가 답이 나온다. 그치? 이렇게. 어쨌든 됐냐? 찬수야 일어난 김에 나 몇 살인 것 같아? 말 똑바로 하세요. 왜 웃어? 형 몇 살인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예? 눈으로 보기에는 예. 되는데 어. 머릿속으로 추측을 하면은 어. 37? 뭐야? 34처럼 보이는데 37은 뭐야? 왜 오히려 거꾸로 가는 거야? 이게 맞나? 오, 그래도 근사치로 간다. 25이에요. 자, 가자. 비밀은 묻어놔야겠다. 자, 어쨌든 알았죠? 그래서 답은 25, 3번입니다. 알았지? 우리 학원 고등 선생님들 중에는 그래도 내가 막내요. 막내요. 젊은 피, 수혈했지, 이제. 자, 가자. 어쨌든. 그 다음에 하나 더 풀어보자. 51번 역시 별표 치세요. 49번, 51번 별표 치세요. 학교 시험에 진짜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고, 나왔다 하면은 이제 킬러가 될 겁니다. 알았죠? 51번 한 번 더 시간 줄 테니까 풀어봐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서로 다른 5개, 그때 고2였다. 어쨌든, 서로 다른 5개의 바구니에 빨간 공 3개랑 파란 공 6개를 모두 넣는 방법의 수, 경우의 수를 한번 찾아봅시다. 자, 조건을 한번 잘 보자. 일단 첫 번째 모든 바구니에 공은 하나 이상 3개 이하로 넣어야 되는데, 여기서 어려운 거는 3개 이하 때문에 어려워. 그냥 막 넣을 수 있으면 좋은데 3개 이하, 최대 많이 넣어봐야 3개까지 밖에 못 넣어. 요게 조금 어렵다. 어쨌든 1개 이상은 반드시 넣으래. 최대한 많이 넣어도 3개밖에 못 넣는데, 그 다음 빨간 공은 한 바구니에 반드시 2개 이상 못 넣는다는 거는, 빨간 공은 넣는 바구니는 3개밖에 없지. 그 바구니에 뭐 하자? 하나씩 나눠 넣으세요. 자, 그럼 가볼게. 빨간 공부터 갈까? 파란 공부터 갈까? 제한 조건이 있는 녀석이 있다면 제한 조건이 있는 거를 먼저 고민하라 그랬어. 빨간 공이 먼저야? 파란 공이 먼저야? 당연히 빨간 공이 먼저겠지. 그래서 빨간 공을 먼저 집어 넣을게요. 몇 개? 5개의 바구니 중에 몇 개? 3개를 선택을 합니다. 여기서 C인 이유는 같은 공은 서로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빨간 공에 만약에 숫자 1, 2, 3이 적혀 있었다면 5P의 3이 맞을 거야. 어쨌든 지금은 5C의 3 빨간 공을 먼저 넣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파란 공을 나눠 넣어야 되는데 누구 맞춰주자? 예. 모든 바구니에 공이 하나 이상 무조건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 현재 비어있는 D와 E 2개의 바구니에 뭐 하자? 파란 공을 미리 하나씩은 집어넣자.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되거든? 남은 공 4개는 아무 때나 집어넣기만 하면 되거든. 안 넣어도 되고. 더 넣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은 안 가져도 되잖아. 하나씩은 채워놨으니까. 일단 넣는 방법에서 얘는 뭐야? 그냥 1. 그럼 이제 남은 게 뭐다? 마지막 파란색 공 4개를 여기다가 나눠 넣을 건데 최대한 몇 개까지 넣을 수 있어? 2개. 전체 공이 3개니까 하나씩 넣어놨으니까 2개까지만 더 넣을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럼 먼저 해봐. 4개의 공을 어떻게 나눠 넣을 수 있겠어 얘들아? 2개만 넣을 수도 있지. 방법의 수는 서로 다른 5개의 바구니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각각 파란 공 2개, 파란 공 2개 넣자. 그래서 조합입니다. 또 뭐 있어? 2개 하나하나 넣을 수도 있지.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5개의 바구니 중에서 하나를 골라. 그 하나에는 몇 개를 넣고 2개를 넣고 남은 바구니 4개 중에서 2개를 골라. 그 바구니에는 몇 개를 넣고 하나씩 넣고. 됐나요? 그 다음 또 뭐 있어? 이게 다냐? 아니잖아. 또 뭐 있어? 또 뭐 있어? 하나,
하나 넣는 방법도 있겠네. 또는 5개의 바구니 중에서 4개를 선택을 해서 그 선택된 바구니에 파란 공 남은 거를 하나씩 넣자. 그런 방법이 하나가 더 있겠죠. 됐나요? 그래서 이 녀석을 저기 앞에다가 곱해주시면 답이에요. 자, 5C의 3은 얼마예요? 이제 외우죠? 10. 5C의 얼마라고요? 10. 5C1은 5, 4C2는 6. 5, 6, 30. 5C의 4는 5. 그래서 해주면 얼마예요? 45. 앞에 10 있네? 450. 답은 몇 번? 4번. 끝났습니다. 어때요? 정말 쉽죠? 대현이? 끝. 그 다음. 이건 뭐야? 뭐 이제부터는 그냥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뭐 이게 다니까 뭐 더 자세하게 막 얘기할 것까지는 없는데 하나만 딱 풀고 쉬자. 요거는 지금 요 유형이 말하고 싶은 거는 쉬운 거 하나만 하고 쉴게. 뭐 하래? 1154번. A를 포함한 N명이 있대. 대표를 뽑을 거래. 이것만 보면 그냥 NC의 3. 맞지? NC의 3. N명 중 3명 뽑기. 근데 A라는 놈을 반드시 포함을 하세요. B라는 놈을 포함을 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그거는 뭐 하면 돼? 말 그대로 제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 먼저 고민을 하면 됩니다. 지금처럼 만약에 반드시 포함하라고 하면 A는 그냥 포함했다 라고만 해놓고 A를 제외한 나머지 몇 명, N-1명 중에서 몇 명만 더 뽑으면 돼. A는 대표로 뽑아버렸으니까 대표 2명만 더 뽑으면 되는 거지. 끝! 이게 36입니다. 를 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분자 계산해주면 얼마야? N-1, N-2이고 분모는 2지. 양변을 곱할게 72. 그래서 얘가 98, 70이라서 N-1이 9가 되면 되네. N은 얼마예요? 10. 3명입니다. 3번입니다. 3번. 됐나요? 10. 오케이? 끝.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것도 있어. 찬수와 재현이를 포함한 총 20명이 있다. 너네 반. 거기서 대표, 학년 대표 축구선수를 뭐 예를 들어서 3명을 뽑는다 쳤을 때, 5명 뽑는다 쳤을 때 근데 찬수는 축구 졸라 못해. 그래서 찬수는 포함 안 할 거고 재현이는 축구 잘해. 선수 출신이야. 그래서 재현이는 무조건 포함하는. 미안해 찬수야. 예시니까. 그래. 고마워. 나도 못해. 어쨌든 포함하는 경우의 수를 골라보세요 라고 하면 뭐 하면 돼? 찬수는 말 그대로 뽑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뽑으면 되고 재현이는 포함하라고 했으니까 미리 뽑아두면 되고 그럼 남은 몇 명 중에서 너무 많다. 10명 하자. 10명. 몇 명 중에서 그렇지. 8명 중에서 몇 명만 뽑아주면 돼. 5명 뽑으려고 했는데 1명은 뽑아놨으니까 4명만 더 뽑으면 돼요. 이게 다죠. 알았죠? 네. 그래서 계산해주면 얼마냐? 70이네. 뭐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야. 알았지? 미리 뽑아둘래? 미리 포함 안 할래? 뭐 이거 미리 정해두는 경우의 수. 이걸 제한 조건이라고 하는 조합은 되게 쉬워요. 알았죠? 순열이 어려운 거지.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요거 유형 8번은 안 합니다. 유형 8번은 안 하고 유형 9번부터 설명해 줄게요. 유형 9번은 개념 설명 들어갈 겁니다. 자, 어쨌든 갑시다. 1171번으로 가볼 건데 얘는 쉬워요. 자, 먼저 보자. 5명, 남자가 5명, 여자가 4명밖에 없대. 근데 남자는 2명을 뽑아줄 거고 여자는 1명을 뽑으래. 그 다음에 뭐 하래요? 한 줄로 세우자. 한 줄로 세운다라는 것만 보면 이제 순열로 넘어갈 수 있거든. 뽑으면서 나열을 하면 되니까. 근데 그거는 2명을 뽑을 때 2명을 나열하는 거. 3명을 뽑을 때 3명을 다 나열하는 거. 그때는 순열이 맞지만 지금은 몇 명을 뽑아야 돼? 일단 남자 5명 중에서 여자를 뽑아야지. 2명만. 여자 4명 중에서 1명을 뽑아야지. 그 다음엔 나열을 할 때는 뭐 해야 돼? 뽑은 그 사람들을 통째로 한 방에 나열해줘야지. 얘네들만 나열하는 거 아니잖아.
얘들만 나열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따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 3팩을 곱해주세요. 이겁니다. 그래서 일단 답을 내보면 얼마야? 240인가 나오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바로 앞에 배웠던 유형이랑 지금 하나 유형 건너뛰었다. 바로 쉬기 직전에 배웠던 유형이랑 이 문제를 섞어보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되는 거지 또. 윤나를 갈까? 윤나랑 형진이가 있대. 포함해서 10명이 있대. 근데 윤나랑 형진이는 반드시 포함을 해서 총 5명을 뽑으래. 일렬로 세워보래. 그렇게 만들면 어때? 윤나 형진이는 반드시 포함한다고 했으니까 10명 중에서 5명을 뽑는 게 아니라 윤나랑 형진이였지. 윤나랑 형진이를 제외한 몇 명 중에서 8명 중에서 몇 명만 더 뽑으면 돼. 3명만 더 뽑으면 되지. 근데 여기서 순열로 가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 일렬로 나열할 때는 윤나랑 형진이를 포함을 해서 일렬로 나열해야 되니까 끝에 5팩. 그래서 이 유형의 이름이 뭐냐면 뽑아서 나열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는 뽑고 나열이면 순열이 맞는데 그거는 뽑을 때와 나열할 때 그 사람들, 그 대상의 수가 똑같을 때 순열이고 지금은 뽑을 때랑 뭐 할 때, 나열을 할 때 수가 다르기 때문에 조합으로 따로 나열로 따로 계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뭐 그거 설명하고 싶은 유형이에요. 뒤에 보면은 이거랑 비슷한 문제가 나와 있을 거야. 뭐 드론이야? 드론 동호회의 회원 중 특정 2명, 뭐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윤나랑 형진이라 해보자. 거기 2명을 반드시 포함을 해서 4명을 뽑겠대. 그 다음에 그 4명을 일렬로 나열하겠대. 그럼 뭐 해야 돼? 전체 회원수를 n명이라고 치면 우리는 특정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중에서 2명만 뽑은 다음에 나열할 때는 4명을 나열하자. 그게 360이에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알았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뭐 그런 유형이 하나가 있고요. 여기서도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뭐 한두 개 들어오지. 그거는 요번에는 너네가 직접 한번 풀어봐요. 자, 다시 말하지만 맞풀 시너지 만만한 교재 아닙니다. 알았죠? 잘 고민을 해와야 되고 내가 높아심에 계속 하는 얘기지만 경우의 수 단원은 다른 단원들은 괜찮은데 경우의 수 단원들은 너무 해설지의 풀이를 믿고 해설지 보고 이해했다 그래서 질문하지 말고 좀 더 효율적인 풀이는 없는지 웬만하면 나한테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경우의 수 순열 조합을 하는 동안만큼은.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보냐면 여기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 뭐 사전식 배열이랑 비슷한 거야. 근데 이제 역시 이번에도 뭐가 다르겠다. 아니구나. 자, 한번 가보자. 84번 가볼게. 키가 서로 다른 10명의 학생이 있대요. 키가 서로 다른 10명. 그 중에서 3명을 뽑아보겠대. 근데 여기서 배열을 한다 그랬어. 이것만 보면은 마치 10P의 3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답은 10C의 3이 맞아요. 왜요? 큰 학생부터 배열한다라고 해서 순서가 이미 어때? 이미 정해진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꾸는 거야? 아니야? 아니거든. 나는 10명 중에서 3명을 뽑아주기만 하면 자동으로 키 큰 놈부터 설 겁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봐. 배열을 하는 게 맞기는 하지만 순서가 문제에서 이미 제공되었다면 조합으로 뽑으세요. 알았죠? 그래서 10C의 3이 답입니다. 답 얼마야? 120이네. 답은 5번. 알았죠? 이거 잘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가 학교 시험에 나온 게 아니라 이걸 응용한 문제가 학교 시험에 많이 나올 거예요. 어떤 문제냐면 뭐 좀 쉬운 것부터 하면은 1188번. 1188번. 어때야 돼, 얘들아? 1부터 7까지 총 7개의 수가 있대. 거기서 일렬로 쫙 배열을 한대. 이것만 보면 7팩이야. 근데 첫 번째 수부터 차례대로
A1, A2, A3 쭉쭉쭉쭉 해서 A7까지 간다라고 했어. 한번 쓸게. 근데 여기서 A2와 A3와 A5는 크기가 정해져 있대. 그 다음에 A1과 A4는 얘네들끼리 비교했을 때 역시 크기가 정해져 있대.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하면 돼, 얘들아? 일단 내가 7팩으로 쫙 배열하는 게 아니라 빨간색 자리에 들어가는 녀석 먼저 조합으로 골라줘요. 왜 조합이야? 내가 만약에 1, 2, 3을 골랐다 치면 자동으로 3, 2, 1 순서로 배열을 하면 끝나니까. 내가 5, 6, 7을 뽑았다 쳐도 7, 6, 5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나는 조합으로만 뽑으면 돼. 하나 더. 파란색 자리에 들어가는 거. 남아있는 숫자 4개 중에서 파란색 자리에 들어가는 2개만 골라주면 돼. 이번에도 조합입니다. 왜요? 무조건 큰 게 A1 처음으로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파란색 자리에 들어가는 수만 내가 만약에 3, 7 골랐다. 3, 7 골랐다. 그럼 뭐야? 7과 3으로 자동 배열이니까. 5와 1과 5를 골랐다. 그러면 자동으로 5, 1 순서로 넣는다고 순서는 문제에서 제공했으니까. 그럼 마지막 우리는 누구만 고민하면 돼? 얘네만 고민을 하면 되는 거야. 몇 팩? 남은 숫자 2개, 일렬로 배열하는 2팩까지. 그래서 얘 계산해주면 이거고, 얘는 바로 갈게. 얘도 바로 갈게. 이거 계산하면 답입니다. 답은 6, 7, 42, 420. 응, 없어? 뭐야? 내가 뭐 빠뜨렸냐? 왜? 여기는 배열해야지, 내가. A6, A7도 배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얘들은? 내가 뭐 계산 잘못했니? 맞는데? 2, 3, 5, 1, 4. 나머지는 없는데? 뭐요? 뭐 잘못됐을까? 잘못된 거 빨리 찾아봐. 2, 3, 5 맞지? 2, 3, 5. A1, A4도 맞는데? 2개만 남는 것도 맞는데? 6, 7은 언급이 없으니까. 옹? 뭐지? 나 뭐 계산 잘못했나? 그런 거 없는데. 너네 책에, 너네 프린트가 이거를 똑같은 거 줬지? 오탄가? 이게 9버전이거든. 너네한테 준 것도 내가 준 게 9버전일 거야. 이게 오타 맞네. 보기가 수정돼 있어. 얘가 85고 얘가 120이고 얘가 깜짝 놀랐잖아. 얘가 210이고 얘가 420이라서 답은 5번인데 아까 200 안 곱하면 210인데 누구야? 형 못 믿는 사람 누구야? 누구야? 찬수랑 재현이지. 참 나네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답은 420 맞아요. 오타. 지금 이게 마플 시너지를 너네가 교재를 사오면은 최근 버전은 다 오타 수정돼 있을 거야. 근데 내가 PPT 가지고 있는 거나 너네한테 뽑아주는 것들은 좀 옛날 거라서 아마 오타 수정이 안 된 버전이거든. 그 문제가 내가 보여주는 거랑 좀 다를 때가 꽤 있어. 잘 얘기해줘. 그 다음번 교재
할 때부터는. 어쨌든 계속 갑시다. 아, 괜히 땀만 삐질삐질 났네. 잘못 푼 줄 알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요. 요걸로 갈게요.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문제 한 유형에 잠깐 툭 튀어나오고 마는데, 여기서 우리 지난 시간에 내가 함수의 개수라는 거 가르쳐 줬니? 안 가르쳐 줬니? 안 가르쳐 줬지? 안 가르쳐 줬지? 자, 가자. 함수의 개수라 부르는 유형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거는 너네가 반드시 정리해둬야 되는데, 혹시 지금 뒤에 프린트 잠깐만 넘겨봐봐. 유형 이름에 함수의 개수라는 유형이 있어? 몇 번이야? 유형 14번? 오케이, 거기로 가자. 그것도 안 하고 왜 지금 제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 요거네. 그렇지. 자, 가자. 일단 나는 하나의 예시를 들게요. 1, 2, 3에서 1, 2, 3, 4로 가는 함수를 찾아볼 거야. 자, 한번 너희들이 해봐. 정의역이 1, 2, 3을 가지고 있고 공역이 1, 2, 3, 4를 가지고 있어.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그냥 함수의 개수 몇 가지예요? 4의 몇 승? 3의 3, 4의 3승 64입니다. 맞죠? 언제 배웠어? 경우의 아니죠? 언제 배웠어? 수학학 함수할 때 1대1 함수할 때 했었어. 고민을 어떻게 해? 정의역의 입장에서 고민을 하는 거지. 내가 1이라는 원소야. 내가 갈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까? 공역 중 아무 데나 가면 되니까 4가지. 내가 2야. 갈 수 있는 방법은 또 역시 아무 데나 4가지 중 하나. 3도 4가지 중 하나. 그래서 정의역의 입장에서 보면 4 곱하기 4 곱하기 4입니다. 맞죠? 그리고 그때 하나 더 나와. 막 항등함수의 개수, 상수함수의 개수 하면서 막 여러 개 물어보면서 1대1 대응이나 1대1 함수라고도 물어보는데, 자, 1대1 대응이라고 물어봐도 1대1 함수라고 물어봐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왜? 지금처럼 정의역과 공역의 개수가 다르면 당연히 뭐라고 물어보겠어? 당연히 1대1 함수라고 물어볼 거고, 만약에 여기가 1, 2, 3, 4, 여기가 5, 6, 7, 8이면 당연히 1대1 대응으로 물어보겠지? 그래서 문제에 주어진 정의역과 공역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이거에 따라 너희들의 풀이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정의역의 입장에서 고민해봐. 1이 갈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근데 2가 갈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 줄어들어요. 방금 1이 간 놈한테 못 가니까. 그럼 3은 2가지. 이렇게 푸는 거야. 근데 이렇게만 풀어서는 3번과 4번을 제대로 풀지 못합니다. 그래서 3, 4번을 위해서 좀 다른 풀이를 하나 더 알려줄게. 일단 3, 4번은 정의역 2개가 일단 대소 비교가 x가 더 크대. 그때 그에 대응하는 함수값을 우리는 fx1과 fx2라고 불러요. 걔네들이 어떻게 되어보자? 큰 놈이 큰 놈한테 가든 큰 놈이 작은 놈한테 가든 그건 상관없어. 어쨌든 크기를 문제가 정해버리자. 두 번째는 x1보다 x2가 크면 2개가 비교했을 때 역시 fx2가 커지는데 작은 건 똑같다 그랬지. 여기는 등호가 붙는 거야. 그러면은 4번은 수학하에서 물어보지 못하는 확통 문제가 되고요. 어쨌든 그걸 위해서, 요 풀이를 위해서 얘네들을 좀 다른 방식으로 고민을 해볼 거야. 자, 지금 요 2가지 풀이는, 노란색 풀이는 어떻게 고민을 했어? 정의역의 입장에서 갈 수 있는 방법의 수를 생각했지. 또 다른 풀이는 거꾸로 갑니다. 공역의 입장에서 고민을 하는 거야. 공역이 몇 개 있어? 4개의 원소가 있지. 근데 결국 정역의 개수가 몇 개니까? 3개니까 정역의 원소로부터 화살표 몇 개 날라오냐? 3개 날라올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명칭으로는 공역 4개 중에서 치역으로 바뀔, 치역에 포함될 원소 3개 골라주기라고 합니다. 정역의 개수만큼 골라주자는 얘기지. 그래서 전부 다 4개 중에 3개 고르기야. 오케이? 4개 중에 3개 고르는 방법. 그때 너네가 순서가 있냐 없냐를 먼저 고민을 해봐. 자, 여기서는 함수의 개수에서는 내가 4개의 원소들 중에서 3개를 고를 거야. 내가 1, 3, 4를 골랐다 쳤을 때 1, 3, 4를 고른 그때의 함수랑 3, 1, 4를 고른 그때의 함수랑 같은 함수야, 다른 함수야? 여보세요? 같은 함수예요, 다른 함수예요? 다른 함수죠. 왜? 각각 정역 1, 2, 3으로부터 대응됐다라고 생각해봐. 만약에 1, 3, 4 순서로 골랐으면
요 함수 얘기하는 거야. 근데 3, 1, 4 순으로 골랐다면 이런 함수가 되는 거야. 서로 다른 함수네. 아, 순서 고민해야 됩니다. 1대1 대응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1, 3, 4를 고르고 3, 1, 4를 골랐을 때 순서 필요합니다. 근데 얘는 문제가 정해놨지, 순서를. 무조건 큰 놈은 큰 놈한테 가세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1, 3, 4를 골랐다면 무조건 뭐밖에 없다? 이거밖에 없는 거야. 1이 제일 작은 정의역이니까 1한테 가는 거고, 2가 두 번째로 작은 정의역이니까 두 번째 치역으로 가는 거고, 3이 제일 큰 정의역이니까 제일 큰 치역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순서는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 즉 조합이란 얘기야. 얘도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순서가 정해졌기 때문에 순서 필요 없는 조합이 되는 거야. 이것만 가지고 보면 순열, 조합이야. 알았지? 근데 1번과 4번은 이 풀이로 가면은 지금 너희들 수학 하에서는 하지 못하는 내용이 나와. 확통 거야. 뭐냐면 4개 중에 3개를 고르긴 고르는데 함수의 개수는 사실 1 골라도 상관없지. 그래도 함수 맞잖아. 그래서 내가 4개 중에 3개를 고를 때 중복해서 골라도 1을 3번, 2번 연속해서 중복해서 골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중복을 허용하는 순열이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복 순열이라 불러. 언제 나와요? 확률과 통계라는 3학년 과목에서 선택 과목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배울 녀석이고 중복 순열을 표현하는 거는 4파이의 3으로 표현을 하기로 약속을 해요. 그때. 그래서 지금은 함수의 개수는 이 풀이만 가능해. 근데 여기서는 1대1이다 보니까 같은 거 1, 1, 3 이렇게 고르면 돼, 안 돼? 절대로 안 되지. 무조건 중복 허용하지 않고 고를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중복 허용하지 않으니까 일반적인 순열이라 그래서 그냥 순열. 뭐? 4p의 3이고 그래서 4, 3, 2는 4p의 3. 우리 계산할 줄 아는 4p의 3으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야. 얘는 중복 허용하지 않고 무조건 큰 놈은 큰 놈한테 가야 돼. 같은 놈으로 못 가거든. 1, 3, 4, 뭐 2, 3, 4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걸 골라야 돼서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조합입니다. C가 되겠죠. 그래서 3번 문제의 답은 4C의 3. 4가 답이야, 4. 근데 여기서는 어때? 등호 붙었지. 같은 대로 가도 상관없다 그러지. 그래서 여기서는 중복 허용한다. 근데 순서 없는 조합이라 그래서 중복 조합이라 부르고 이것도 역시 중복 순열과 함께 확통해서의 풀입니다. 답은 H라고 표기하는 거 나중에 배우는 사람들 여기 있을 거야. 문과 가는 사람들이라던가 학교에서 이과지만 공통 과목으로 확통은 다들 선택하게 하는 몇몇 학교들은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빨간색 풀이는 얘네 둘은 확통용이니까 너희들이 지금 수학 하를 할 때는 이 풀이랑 요 풀이까지는 잘 기억해 두세요. 이거는 수학 하용입니다. 요 두 가지만 확통용이니까. 알았지? 오케이? 됐죠? 잘 정리해 두세요. 그러면 1217번 가보자. 이런 문제 풀 때 나는 항상 어떻게 푸냐면 저 그림을 그린다. 1, 2, 3, 4, 5 1, 2, 3, 4, 5 무조건 공역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 아니고요. 무조건 정역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너희들이 적절하게 잘 판단을 해주세요. 일단 뭐 하고 싶대? 1대1 대응이 되고 싶대. 1대1 대응의 개수는 이것만 생각하면 몇이야? 5, 4, 3, 2, 1 곱해서 120 해도 좋고 뭐 해도 좋고 공역 5개 중에서 정역의 개수만큼 고르는 1대1 대응이니까 뭐야? 순열의 수. 그래서 5p의 5. 다른 말로 5팩. 그래서 120 해도 좋고. 근데 답은 이게 아니지. 왜 틀렸어? 1은 절대로 1로 가지 말라 그랬거든. 그러면 처음에는 어떻게 출발하는 거야? 1이 갈 수 있는 방법만 먼저 생각해봐. 얼마야? 1을 제외한 4군데로 갈 수 있지. 그치? 어디론가 갔다고 치자. 그럼 그 다음에는 얘네들은요
4, 3, 2, 1 해도 좋고. 그래서 일단 답은 4 곱하기 4, 3, 2, 1 해도 좋고. 아니면은 내가 좋아하는 풀이는 사실 저 공식을 쓰는 거거든. 그래서 이 1만 먼저 고민을 합니다. 네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여기로 왔다 치면 남아있는 공역의 원소 4개를 가지고 정의역 4군데에서 대응받는 1대1 대응의 개수이기 때문에 몇 P? 4P에 몇 개? 4개. 그래서 이제 4 곱하기 4P에 4 해서 답은 똑같이 나와도 상관은 없어요. 알았죠? 어쨌든 계산해보면 얼마야? 24 곱하기 4니까 96이겠네요. 답은 몇 번? 3번. 되었을까? 자,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자. 이번에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알았죠?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몇 번? 1218번 하나 너희들이 풀어볼래요? 결국 제한 조건이 걸려있으면 그놈 먼저 고민하는 거 똑같거든. 이번에도 똑같아.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가는 함수의 개수를 찾고 싶은 거야.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1대1 대응의 개수를 찾고 싶은 거야. 근데 뭐가 정해져 있어? 2, 4는 반드시 아무데나 가면 안 돼. 어디로 가야 돼? 더해서 8이 나오는 두 군데로 가야지. 누구누구야? 그렇지. 만약에 6이 있으면 두 가지로 나눠야지. 3, 5로 갈래? 2, 6으로 갈래? 그것도 골라야 되는데 지금은 하나밖에 없네. 무조건 어디로 가자? 3, 5로 가자. 물론 바뀔 수는 있어. 이것만 가지고 보면 몇 가지? 두 가지. 맞지? 2, 4가 각각 3으로 가든 5, 3으로 가든 바뀌든 어쨌든 같다고 치자. 같다고 치자. 그러고 나서 이제 남은 원소 정역 3개랑 공역 3개야. 그럼 뭐 하면 돼? 나는 3P에 3 바로 가면 더 좋아하긴 하는데 뭐 1대1 대응이니까 얘가 갈 수 있는 거 3개, 얘가 갈 수 있는 거 2개, 얘가 갈 수 있는 거 1개 해서 6으로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알았죠? 답은 12개. 할 수 있겠지? 자, 또 조금 복잡해져 보자. 이번에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몇 번을 보냐면 1220번으로 갈게요. 자, 함수의 개수는 중요해서 일부러 좀 많이 풀어줍니다. 책에도 워낙 유형이 많아서 문제가 많아서 어차피 연습도 충분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가볼게요. 정의역은 1, 2, 3, 4 공역은 1, 2, 3, 4, 5, 6, 7, 8 나는 항상 요 그림을 그리는 걸 좀 선호하거든. 자, 정역 1, 2, 3, 4에서 공역 1, 2, 3, 4, 5, 6, 7, 8로 가는 방법의 수를 찾아보세요. 그때 2는 무조건 어디로 가라고 하고 있어? 홀수로 가라고 하고 있어. 1로 가도 되고 3으로 가도 되고 5로 가도 되고 7로 가도 돼요. 누구는? 2는. 네 가지 중 하나. 근데 여기서 조금 달라지지. 왜? 이게 뭐야 이게? A, B는 F 안에 들어가는 놈들이니까 정의역의 원소를 얘기합니다. 큰 정의역의 원소는 더 큰 공역의 원소에 대응해 주세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 얘들아. 2가 3으로 만약에 갖다 치면 1이 갈 수 있는 건 몇 가지? 두 가지. 근데 만약에 2가 5로 갖다 치면 1이 갈 수 있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 2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다 달라지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 따로따로 푸셔야 됩니다. 이거는 약간 노가다성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풀어준 것도 있어. 알았지? 자, 가자. 일단 첫 번째. FE가 뭐다? FE가 뭐다? 1이라고 해보자. 홀수를 했으니까. 근데 이러면 1이 갈 곳이 있어 없어? 더 작은 데가 있어 없어? 2가 간 1보다 작은 데로 가야 되는데 갈 곳이 있어 없어? 더 없지? 얘가 여기로 가버리는 순간 1이 갈 곳이 없잖아. 더 작은 데로 가야 되는데. 없네? 탈락. 두 번째, F2로 갑니다. 그래서 F2가 어디로 갑니다? 3으로 갑니다. 고민 하나 가보자. 자, 2가 3으로 갔다. 그러면 F를 고민해보자. F를 갈 수 있는 방법의 수 몇 가지예요? 방법의 수다. 몇 가지예요? 두 가지 중 하나. 그 다음에 F2랑 F3랑 F4 고민해보자. 방법의 수는 어떻게 된다? 두 개의 정의역이 5개의 정의역으로 가는데 큰 놈이 큰 놈으로 간대.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 공역의 원소 5개 중에서
정의역의 원소만큼 골라주면 되는데 순열이야 아니면 조합이야? 순서가 정해졌으니까 조합이 되겠죠. 요 놈 때문에 조합으로 푸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됐시용. 얘들아 이거 지워도 돼? 함수의 개수 이거? 자, 그러면 하나 더. 세 번째. 이번에는 어디로 가보자? F2가 5로 가보자. 뿅, 뿅, 뿅. 다 지우고. F2가 5로 갔습니다. 자, 그러면 F1, 1이 갈 수 있는 방법에서는요. 4개 중 아무 데나 가기만 가면 되지? 4개 중 하나. F3랑 F4, 3이랑 4는 어디로 가야 돼? 6, 7, 8 중에서 두 군데로 가면 되지. 이번에는 어때? 공역의 원소 몇 개 중에서? 정역의 원소만큼 몇 개? 2개만큼 골라주면 되겠네. 조합이야, 순열이야? 역시 조합이 되겠죠. 맞나요? 왜? 고르기만 하면 자동으로 작은 놈, 큰 놈이니까. 알았지?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F2가 어디로 가보자? 7로 가보자. 방법 있어, 없어? 없지? 어디가 잘못돼? F3, 4가 갈 곳이 없잖아. 그치? 한 놈은 8로 간다 치자. 다른 한 놈이 갈 곳이 없잖아. 2가 7로 가게 되면 6을 안 쓰고 자꾸 손으로 지우는지. 2가 7로 가게 되면 3, 4는 더 큰 놈으로 가야 되는데 8밖에 없어서 하나는 간다 쳐도 다른 하나가 갈 곳이 없어. 그래서 탈락. 답은 20, 12. 답은 32. 어디요? 2번. 알았죠? 끝. 잘 기억해둬요. 함수의 개수. 자, 그러면 아까 건너뛰었던 문제 하나만 잠깐만 볼까? 아까 우리가 뭘 보고 내가 갑자기 함수의 개수를 설명하기 시작했어? 유형 14번 넘어오기 전에 어디로 갔었어? 요거였지, 요거. 1191번. 그치? 이거 보면서 내가 함수의 개수를 잠깐 설명하러 왔었지. 자, 91번입니다. 방금 내가 설명한 너희들 풀어봐. 함수의 개수가 필요한지 아닌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 나도 풀어봐야 되거든. 어쨌든 필요하다면 쓰라는 의미로 먼저 설명한 거니까 한번 91번 잘 풀어보세요. 기기. 자, 갑니다. 1, 2, 3, 4, 5, 6에서 1, 2, 3, 4, 5, 6으로 가는 함수의 개수야. 아까 이게 유형 구분을 해둔 게 아까는 1대1 대응이 이제 주된 내용이었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일부러 요거는 1대1 대응이 아니다 보니까 이쪽 유형으로 빠져있는 것 같은데 크게 보면 함수의 개수입니다. 일단 얘들 1, 2는 나머지 정의역의 원소 3, 4, 5, 6이랑 연관성 없지. 그냥 1, 2는 1, 2대로 지들끼리 따로 움직이면 돼. 1, 2는 어디로만 가면 돼? 1, 2, 3, 4, 5, 6 아무 데나 가면 됩니다. 대신에 큰 놈은 큰 놈한테 2가 더 큰 놈한테 가야 돼. 그러면 1, 2한테 대응받는 원소를 공역의 원소 6개 중에서 골라줘야 되는데 조합이야, 순열이야? 조합이죠. 왜? 1보다 2가 큰 데로 가세요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골라주기만 하면 자동으로 연결입니다. 내가 순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 그지? 두 번째. 3, 4, 5, 6을 고민하라고 갈 건데 문제는 뭐다? 5와 6이 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줘? 두 가지로 나눠서 고민하는 거야. 어떻게? 3, 4, 5, 6이 다 다른 경우 랑 3, 4, 5, 6에 대응받은 함수 값들이 5일 때랑 6일 때는 같은 경우나 따로따로 나눌게요. 그러면 우리는 3, 4, 5, 6은 역시 1, 2, 3, 4, 5, 6한테 가면 되지. 6개 중에서 고를 거야. 몇 개 고르면 돼? 4개. 3, 4, 5, 6한테 대응받는 4개 골라주면 돼. 그럼 자동으로 뭐니까? 됐음? 조합이죠?
아니면 뭐도 있어? 얘도 있죠. 이번엔 몇 개 고르면 돼? 3개만 고르시면 됩니다. 왜요? 만약에 3개를 1, 3, 4로 골랐다 치면 3은 1로, 4는 3으로, 5는 4로, 6도 4로 3개를 고르기만 하면 무조건 큰 놈 2군데 5, 6이 다 간다 라고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게 답입니다. 변이 6C의 2는 얼마예요? 15. 6C의 4는 6C의 2랑 똑같아요. 15. 6C의 3은 20. 그럼 35 맞나? 35 곱하기 15. 아이씨, 계산해봐. 얼마야? 175. 35. 525? 오이요. 답은요? 응, 없어. 뭐야? 아, 있네. 4번. 됐지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왜 조합을 쓰는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조합은 내가 뭐라 그랬어? 뽑을 때 순서를 생각하냐 안 하냐. 함수의 개수는 기본적으로 순서가 있는 거지만, 배열하는 거니까 있는 거지만, 문제에서 순서를 제공했기 때문에 내가 고민하지 않는 그냥 조합으로 풀면 됩니다. 이게 다예요. 알았죠? 자, 다시 한번 뒤로 이제 넘어가 보자. 이번에는 몇 번으로 갈 거냐면 유형 12번, 13번 이쪽인 것 같은데, 자, 또 새로운 유형입니다. 직선의 개수 그리고 삼각형의 개수예요. 이거 좀 지울게. 삼각형의 개수예요. 얘네들은 유형을 하나로 묶어놨지만 실제로는 조금 다릅니다. 알았죠? 그건 사각형을 따로 빼둔 것 같은데, 어쨌든 직선의 개수랑 삼각형의 개수도 살짝은 다릅니다. 자, 기본적인 문제로 먼저 가볼까? 원 위에 6개의 점이 있어. 이때 이 6개의 점들 중 서로 다른 2개의 점을 골라요. 그 점을 연결하여 만드는 팔 아파.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골라주세요. 그럼 답은 뭘까? 너네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리그전, 악수 이거는 똑같아요. 그냥 2개를 고르기만 하면 자동으로 직선 하나야. 고르는 방법의 수랑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는 똑같아요. 그래서 답은 얼마예요? 6C의 2입니다. 삼각형도 가보자. 원 위에 6개의 점이 놓여 있대. 이 6개의 점을 가지고 서로 다른 3점을 골라요. 그 3개의 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이번엔 뭐 서로 다른 의미 없고 그냥 삼각형의 개수를 갈게. 삼각형의 개수를 골라주세요 라고 해도 똑같아요. 점을 3개 고르면 삼각형 하나 완성입니다. 6개의 점들 중에서 3개의 점을 고르는 방법의 수가 곧 하나 고를 때마다 하나의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답인데, 자, 문제는 뭐다? 그림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가 포인트인지 잘 봐. 하나, 둘, 셋, 넷, 5개만 갈게. 5개의 점이 이렇게 놓여 있어.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보여주세요 라고 해도 마찬가지야. 지금 현재 점이 5개니까 5C의 2로 생각을 하면 돼. 5C의 3으로 생각을 하면 돼. 자, 참고로 이 문제의 답은 6C의 2가 맞아요. 이 문제의 답은 6C의 3이 답이 맞습니다. 근데 이 문제의 답은 5C의 2가 아니야. 이 문제의 답은 5C의 3이 아니야. 틀렸어.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까? 한번 생각해봐. 직선에서는 뭐라고? 겹칩니다. 맞아요. 일직선 상에 점이 몇 개가 놓여 있잖아. 3개의 점이 놓여 있잖아.
그러면 이 두 개를 골라도 이 직선이야. 이 두 개를 골라도 이 직선이야. 즉 내가 고른 OC의 이 총 10개의 직선들이 서로 다르지 못해. 직선이 맞기는 한데 서로 다르지는 못해. 그래서 직선의 개수에서는 OC에 의해서 뺍니다. 뭐를? 일직선상에 놓인 점들 몇 개야? 3개지. 그 3개 중에서 2개를 고르는 것들은 뺄게요. 근데 왜 빼? 직선이 아니냐? 아니잖아. 직선은 맞긴 맞잖아. 근데 아까 찬수 말한 대로 중복되니까. 똑같은 직선을 중복해서 가리키고 있으니까 빼는 겁니다. 그럼 뭐 해야 되겠어? 그냥 몽땅 다 빼면 이 직선을 한 번도 안 세는 거잖아. 그래서 한 번은 세워줘야지 라는 의미로 1을 더하라는 쌤들도 있는데 나는 1을 남겨놓고 빼세요 라는 의미로 빼기 1을 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의미는 똑같아. 괄호 풀어서 마이너스 32 플러스 1로 하나, 지금 내가 한 것처럼 하나 똑같거든. 나는 이제 이런 식으로 보통 풀려요. 밑에 거 가보자. 얘는 왜 6시에 3이 틀렸어? 역시 문제는 어디서 발생한다? 일직선상에 놓여있는 세 점 때문에 그래. 5개 중에 3개를 고르는 방법 중에서 저 일직선상에 놓여있는 3개의 점들을 중에서 3개를 뽑는 방법은 어때? 아까랑 좀 원인이 다르지? 아까는 직선은 맞아. 서로 다르지 못하기 때문에 빼는 거였지. 근데 이번에는 3개의 점을 고르면 삼각형이 아예 안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냥 다 빼는 거예요. 남기고 빼는 게 아니라 몽땅 사라져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영진아? 잘 모르겠어? 다시 어디를 잘 모르겠어? 자, 졸았어요. 왜? 확실한 게 아니라 뭐야? 말하다 막으면 솔직하구만. 자, 다시 한번 가보자. 자, 이 OC의 3, 또 10개지. 이 10개가 전부 다 삼각형이 돼? 아니라고. 일직선 상에 놓여있는 3개의 점 중에서 3개의 점을 고르는 방법은 빵빵빵 삼각형이 아니라 선분이 만들어지거든. 근데 나는 삼각형의 개수를 세고 싶었어. 그럼 어때? 일직선상에 놓여있는 3개의 점들 중에서 3개를 고르는 방법은 빼긴 뺄 건데 아까랑 다른 이유는 뭐다? 아까는 직선이 아닌 건 아니야. 직선은 맞아. 하지만 중복되기 때문에 한 번은 남겨놓고 빼라 그랬다면 이번에는 아예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남기고 자시고 하지 말고 그냥 몽땅 다 빼라고요. 이해됐죠? 예, 그겁니다. 하나 더 봐. 그러면 어려워져 보자. 별이 있어, 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의 점이 있습니다.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 몇 개예요? 일단 점이 10개니까 10개 중에 2개 골라야지. 근데 일직선상에 점이 놓이는 게 4개의 점이나 놓여 있잖아. 저 4개 중에서 2개를 고르는 방법들은 직선이 만들어지긴 하지만 중복돼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고? 하나는 남겨놓고 빼셔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일직선상에 있는 게 몇 개나 있어? 1개, 2개, 3개, 4개, 5개나 있거든. 곱하기 5를 한 방에 하면 됩니다. 이게 답이에요. 근데 만약에 2번 뭐로 가보자? 삼각형의 개수로 가보자. 그럼 어때? 10개의 점 중에서 3개를 고르면 되긴 되는데 아까랑 똑같은 이유, 일직선상에 있는 것들은 제외해야 됩니다. 4개 중에서 3개를 고르는 방법은. 근데 이번에는 뭐라고? 아까는 직선이 만들어지긴 만들어지지만 중복되기 때문에 한 번은 남기고 빼세요. 한 번은 세워줘야지. 근데 이번엔 어때? 어떻게 잘 고르든지 간에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니까 다 제외하셔야 돼요. 남기지 마세요. 그런 게 몇 개 있어? 5개. 요게 차이입니다. 알았죠? 빼기 1을 하냐 안 하냐. 어쨌든 답은 뭐 지금 이거는 내가 만든 문제니까 이렇게 가면 되지. 알았지? 뒤에 아마 있을걸 별. 있네. 1200번. 오 뭐야 문제가 똑같아. 내 강의를 보나 봐요. 가자. 뒤에 얼마냐? 45냐?
얘 얼마야? 25이야? 답은 A는 20. 얘는 뭐야? 아이씨. 120? 얘 얼마야? 20? 100. A 더하기 B니까 답은 120. 답은 2번. 됐나요? 예.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뭐? 방금 끝이라 그랬니? 누가 끝이라 그랬니? 잘못 들었나? 끝 아니야? 됐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너네가 사각형은 요거만 하면 끝난 거 같은데? 잠깐만. 함수의 개수고. 유형 몇 번까지 있어? 아, 끝났네. 아, 끝이네. 사각형 하나만 하고 마치자. 자, 사각형 갑니다. 평사부터 갈까? 오른쪽 그림 같이 4개의 평행선과 6개의 평행선이 서로 만나고 있다. 4개의 평행선이라는 거는 가로선. 6개의 평행선이라는 거는 세로선. 요거를 이제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찾으래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가로선 4개 중에 2개를 골라봐. 뿅. 제일 위에 거, 제일 아래 거 골랐다 치자. 6개의 세로선 중에 2개를 골라봐. 지우고 다시 가자. 그래서 이걸 골랐고 이걸 골랐다 치면 하나의 평행사변형을 고른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럼 끝났지? 만들 수 있는 평사의 개수는 뭐 하면 돼? 세로선을 고르는 방법의 수, 가로선을 고르는 방법의 수. 둘이 뭐 하면 돼요? 동시에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4C에는 6이고 6C에는 15라서 배사해주면 90이에요. 답은 몇 번이에요? 5번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게. 만들자. 자, 하나만 더 해볼게. 그림이 찌그러져 보이지만 아니에요. 안 찌그러졌어요. 좀 심하다. 좋아. 웃은 사람 나와. 아니야. 기분이 좀 나쁜데? 이거 뭐야? 자, 가로, 세로의 길이가 똑같은 정사각형 9개가 놓여 있다. 여기서 각 변을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직사각형의 개수는 몇 개야? 세로선 몇 개 있어? 4개. 가로선 몇 개 있어? 4개. 4개 중 2개 고르고 4개 중 2개 고르자. 답은 얼마예요? 36입니다. 근데 만약에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의 개수를 고르세요. 라고 물어보면 방금이랑 똑같이 일단 직사각형을 찾아요. 근데 여기서 정사각형은 너네가 직접 눈으로 세어주면 됩니다. 뭐야? 가로의 길이 1짜리 9개, 가로의 길이 2짜리 4개,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 3짜리 1개. 빼시면 끝나요. 됐죠? 그래서 답은 얼마예요? 2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끄러. 알았지? 알았지?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숙제 질문이 없어도 가지고 와야 돼. 자, 오늘 우리 안 한 유형이 있거든. 우리 아까 건너뛴 유형 몇 번이야? 9번이야? 땡큐. 혹시 모르니까 그냥 2개 다. 9번 맞아. 9번이네. 유형 9번 잠깐 뺐습니다. 알았죠? 다음 시간에 유형 9번만 살짝 하고
마플 시너지 교재 처음 집합으로 다시 돌아갈 거니까 오늘 어차피 교재만 가져오면 되는구나. 마플 시너지 교재 잘 사서 지금 유형 9번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을 먼저 싹 풀어오세요. 알았죠? 그리고 숙제는 어디까지? 너희들 프린트에는 아마 내가 안 뽑았나 모르겠는데 그냥 유형 번호까지 내가 카톡으로 번호만 불러주겠지. 그것만 보고 하면 되는데 요거 서술형 문제 1223번 전까지, 즉 1222번까지만 푸시면 됩니다. 유형 9번을 제외한 채로. 알았죠? 그래서 뭐 숙제가 헷갈린다 하는 사람들은 항상 카톡 보세요. 카톡. 내가 항상 숙제 공지해 줄 거니까. 알았지? 자, 그러면은 뭐 잠깐 화장실 갔다 온 사람들은 후딱 갔다 오고 저 시계 기준으로 한 8분쯤 되면은 바로 테스트 클리닉 시작해 봅시다. 여기까지 할게요.